예, 오늘 정말 그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트루스 포럼이 이제 출발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 탄핵 사태 진행되는 것들 보면서 이게 좌파의 선동 정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시대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서울대 재학생 그리고 또 동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저희가 사실 어떤 그 조직을 확장하거나 이런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을 좌파 우파 또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타당한 구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우파 자유 평등의 가치로 나뉘는데 자유의 가치도 중요하고 평등의 가치 기회균등을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다 모두 그 기회균등을 또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좌파 우파 구분이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이게 또 명확한 구분인지 그리고 또 보수 진보라고 많이 나누는데 또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발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도 사실은 이렇게 좀 대한민국의 맥락에서 맞는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혼동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 아시죠? 예, 펜스 부통령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I'm a Christian, a conservative, and a Republican.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또 공화당원이다.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트루스 포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펜스 부통령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보수주의 이러면은 약간 뭐랄까요? 약간 구태의연하고 옛날의 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고리타분한 사람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황성준 위원님이나 또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서울대에서 PD 계열에서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핵심으로 활동하셨던 그 이강호 선배님 이런 분들 말씀 나눠보면은 보수주의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수주의 그 에드먼드 버크 또 베리 골드워터, 러셀 커크로 이어지는 이런 보수주의의 전통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보수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고 앞으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그 왕정을 무너뜨린 그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첫 번째 혁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아주 파괴적인 형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 단두대에서 많이 죽이고 아주 이렇게 강제적인 정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의 폐해들을 보면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적인 고찰에서 그 보수주의의 가치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보수주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라 급진주의, 혁명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스스로를 좌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보수주의자인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혁명주의 사상은 그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 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인간의 개조 또 인간의 발전 또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발전 이론, 역사 발전론 이 가설을 그 진리처럼 신앙처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든 활동들은 진실,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아주 신앙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혁명을 위해서는,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는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 이성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불완전함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또 어떤 이념이나 이론에 따른 가설을 믿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존중을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수주의라는 말이 정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중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들은 사실 이렇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주의자들도 이 본질적인 가치가 위협이 될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혁명주의적인 혁명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또 혁명적인 면모가 또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에드먼드 버크도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따르는 인간의 책임 있는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거짓을 떠난 온전한 진실, 진리, 이 세 가지가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를 이렇게 포괄합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안에도 처음에 이렇게 탄핵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많이 놀란 분들이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젊은 친구들, 핵심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한 8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 안에도 보면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향이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다릅니다. 자유주의자에 좀 가까운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은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좀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술 문제나 또 자기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거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초월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겸손한 경향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감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트루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저는 오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종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천국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소련은 망했지만 소련이 망한 게 공산주의가 망한 게 아니다.
스탈린이 잘못됐다. 스탈린주의가 망한 거다. 우리가 트로츠키 말을 들었어야 됐다. 스탈린은 일국사회를 주장하면서 소련을 만들었는데 트로츠키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동시에 혁명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한 것은 그 소련의 그 노동자들이 그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트로츠키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소련 그리고 또 공산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주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신좌파, 그리고 PC주의, 또 신학적으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또 민주사회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좀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변형들이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지금 상황, 이 관용적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또 북한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 사회주의의 이렇게 변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어떤 사실 이렇게 역사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세계적인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그 혁명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서 그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반공을 국시로 하시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싸우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라는 그 잘못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계 속의 본이 될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역사적인 그 싸움의 주인공으로서 그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분 됐네요. 조금 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